시험 대비로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 첫 단원을 풀어보도록 할게. 순열하고 조합은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왔던 거라 어느 정도는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흡 자체는 수능 문제들이 이전에 못지않게 좀 긴 편이야. 그리고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아이디어로서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았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케이스의 그 갈래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갈래를 계산하는 도중에 중복조합이 사이사이 껴들어가는 형태로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도 복잡하고 호흡도 기니까 이게 아마 직접 문제 풀려고 하면 시간 낭비가 조금 심할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아빠가 직접 풀어주겠지만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보도록 하고, 대신 이제 여백지가 좀 적어서 내가 좁은 공간에다가 문제들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난잡해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설명 좀 잘 들으면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뭘 적어놓은 건지 좀 체크하며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레벨 2 기본 연습부터 보도록 하자. 자, 1번. 1번은 뭐 굉장히 쉬운 문제지. 어느 학교에서는 각각의 학생이 4개의 과목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한국지리 중 3과목을 선택한다. 뭐 이미 4콤비네이션 3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학교의 학생 4명이 각각 3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각자가 4콤비네이션 3을 반복하는 거겠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4의 4승에서 256. 자, 두 번째.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다. 이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항상 짝수가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도 아빠한테서 배웠지만 아빠는 굳이 원순열 공식을 활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임의의 숫자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침으로써 그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줄 세울 수 있다라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었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일단 이 조건에 따라서는 1부터 8까지 짝수가 4개, 홀수가 4개니까 서로 이웃한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항상 짝수가 되려면 짝수 넷과 홀수 넷이 번갈아 가면서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분홍색 짝수 자리와 흰색 홀수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쳤을 때 아무도 앉지 않았다면은 원순열 상태란 말이야.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는 숫자 하나를 선택해서 미리 앉혀놓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지. 어차피 1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예로 들었는데, 1을 위쪽에다 적나 오른쪽에다 적나 왼쪽에다 적나 아래쪽에다 적나, 일단 출발선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지. 그리고 모두 다 동일하고, 그래서 먼저 앉혀놓고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로 취급하지 않고 얘를 기준 삼아서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짝수 4개와 홀수 3개를 줄을 세우는 방법이니까 홀수 3개 3팩, 짝수 4개 4팩만큼으로 곱해서 답은 144가 되겠지. 자, 3번. 3번은 뭐 마찬가지인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자리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배열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음과 모음을 배열하는 문제인데, 양끝 모두의 자음을 나열한다고 했으니 자음 자리를 분홍색으로 해서 양쪽에다 먼저 잡아주고 나머지 안쪽에 있는 6개의 자리를 어떤 형태로 배열할 수 있는지 찾는 방법으로 먼저 자리 배정부터 할게. 지금 보면은 A 2개, 그 다음에 E 하나, B 2개, C 2개, F 하나 이렇게 해서 자음 같은 경우엔 5개, 모음 같은 경우엔 3개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남은 6자리 중에 양쪽 끝에 자음을 나열을 했다 손 쳐도 자음 3개와 모음 3개를 가운데 6개 안에다 배열을 해야 돼. 그런데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모음 3개를 파란색으로 먼저 배열을 하고 사이에 분홍색 자음을 미리 하나씩, 그러니까 자음 자리를 미리 하나씩 넣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제 남은 자음 한 자리를 지금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화살표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총 4가지의 틀이 생겨. 그리고 이제 이 4가지의 틀이 생겼다 손 치면 그 중에 예시 하나를 지금 왼쪽 아래에다 만들어 놨는데, 요 경우를 두고서 경우의 수를 구한 후에 이제 위에 나와 있던 틀 4가지랑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이는 예시처럼 자음 자리랑 모음 자리가 미리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음 5개랑 모음 3개를 배열을 하는 것이고, 같은 문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로서 계산을 하면 총 90개가 나와. 그래서 틀 4개와 각 케이스의 90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4 곱하기 90, 360이 되겠지. 자, 4번.
2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 중 각 자리의 수의 곱이 3의 배수이지만 9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건데 3의 배수는 돼야 되고 9의 배수는 안 된대. 이 말은 3이라는 소인수를 단 한 개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즉 3의 배수는 5자리의 자연수를 구성하는 수 중에 단 한 개. 그래서 5개의 수 중에 3의 배수 단 한 개의 자리를,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배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5콤비네이션 1이니까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들의 케이스라는 걸 알고 그 중에 한 예시를 들어보는 거지. 맨 앞에 3의 배수를 놓을 수 있다고 치고 나머지 4자리에 3의 배수가 아닌 2, 4, 5 선택지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3의 배수는 3과 6 2개밖에 없으니까 선택지로서는 줄을 세우면 2가지가 될 테고 2, 4, 5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저 파란 선 입장에서는 중복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선택지 3개를 4번 반복하는 거니까 3의 4승 총 16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지. 전체 틀의 개수는 5개. 각 케이스마다 선택하는 줄 세우는 방법은 162개니까 곱해서 810. 자, 이번엔 5번. 숫자 1, 3,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해 택한 6개의 수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여 개인 식별 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식별 번호의 개수는 이라는 말이 나왔어. 숫자 1, 3, 5가 1개 이상씩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택한 6개의 수의 합은 22 이상이다 라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복을 허락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만들 때 이미 1, 3, 5를 포함시켜 놓고 남은 것들을 선택하는 걸로 문제들을 풀면 되겠지. 그런데 1하고 3하고 5를 미리 집어넣은 상태에서의 합이 9가 되니까 나머지 3개의 수의 합이 13 이상이 나와야 나 조건을 만족하게 돼. 그런데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1, 3, 5를 3개 더해서 13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5, 5, 3과 5, 5, 5 2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어차피 2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6개짜리 식별 번호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1, 3, 5가 포함된 상태에서 5, 5, 3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5, 3개와 3, 2개가 중복이 될 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개수는 6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전부 5, 5, 5 이제 이걸 선택하는 경우에는 6개 중에 5가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6팩 나누기 4팩 하면 이걸 배열할 수 있는 식별 번호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90개. 이것도 조금 생각보다 쉬운 문제야. 자, 6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을 같은 종류의 상자 3개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이라는 말을 했어. 각 상자에 넣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한 상자에 넣은 모든 공에 적힌 수의 곱이 12의 배수인 상자의 개수는 3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든 상자는 그 안에 적혀있는 공의 수의 곱이 12의 배수라는 이야기겠지. 그리고 2개씩만 들어가고 그런데 1부터 9까지 이 10이라는 그 12의 배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2개랑 3 하나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3의 배수가 3, 6, 9 3가지밖에 없단 말이지. 그리고 이 상자는 같은 종류의 상자 3개야. 그러니까 아직 표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자 3개가 되는 건데 그 3개에다가 369를 하나씩 넣어놓고 그 369를 상자 이름 내지는 기준이 되는 표지 같은 걸로 사용을 해보자고. 그래서 3이라는 상자와 6이라는 상자, 9라는 상자에 이제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심을 해봐야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2의 배수가 필요한데 2의 배수는 1부터 9까지 2, 4, 6, 8 근데 그 중에서 6은 이미 상자에서 사용을 했지. 그럼 2와 4와 8을 이용해서 이제 3, 6, 9 자리에다가 배열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12의 배수를 만들려면은 2라는 소인수가 2개 이상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 3, 6, 9 중에 6은 2를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3과 9는 2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12의 배수를 만들려면은 3과 9는 4 또는 8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6은 2를 확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겠지. 왜냐하면 6 말고는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틀의 개수는 2개의 틀, 즉 3에 4가 들어가 있는 경우랑 3에 8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2개의 틀밖에 없고 지금 선택하지 않은 공은 1, 5, 7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들, 이 세 상자에다가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중복을 허락할 수 있는 거잖아, 선택지가. 그래서 3의 3승. 틀은 2개였으니까 곱해서 총 54개가 경우의 수가 돼. 자, 7번. 어른 4명과 어린이 5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으려고 한다. 삼각형의 모든 변에 대하여 삼각형의 한 변의 3개의 의자에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앉도록 9명이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k 곱하기 6팩이다. k의 값은 이라고 이야기했어. 원순열의 변형 형태지. 정삼각형에다가 의자 3개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색을 표기를 했지만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의자들을 만들 거야. 지금 어른들의 자리들을 확보하는 게 일단 우선이거든. 최소한 각 변에서 어른이 1명 이상은 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4명을 쪼개서 1명과 1명, 2명으로 쪼개서 미리 앉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돌렸을 때 똑같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처럼 바닥에 있는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그거를 어른의 자리라고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왼쪽 변에서도 셋 중에 하나, 오른쪽 변 중에서도 셋 중에 하나를 색을 칠하는 방법. 즉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은 27가지의 틀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칠해놓고 어른들 자리를 미리 만들었잖아. 그럼 자리를 만든 후니까 이 상황에서는 모든 기준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직접 배열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줄을 세우기 할 때 어른의 자리에다가 4팩, 아이들의 자리에다가 5팩. 그러니까 27개의 틀에 각 케이스마다 자리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 곱하기 5팩이니까 정리하면 108 곱하기 6팩이 되겠지. 그래서 요 K 값은 108. 이제 레벨 3 실력 완성을 좀 보자. 그나마 레벨 2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솔직한 얘기로 학교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좀 유달리 많아. 아빠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레벨 2에서 다 강조가 된 셈이라 레벨 3는 조금 보고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은 시험 공부에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만 이제 간략하게 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자. 1번. 원 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인 같은 종류의 바구니 4개가 있다. 이 4개의 바구니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흰 공 5개와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검은 공 3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눠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각 바구니에 공을 2개씩 담는다. 그 다음에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는 없다. 그 다음에 한 바구니에 담는 2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인 바구니의 개수는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일단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는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어차피 각 바구니마다 2개씩 밖에 못 올리게 되는데, 검은색 공은 바구니마다 하나씩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다에서 2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인 바구니의 개수가 3이라는 말은 저 4개의 자리들 중에 단 한 자리는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 검은색 자리 3개와 그 다음에 흰색 공이 들어갈 자리,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색을 칠해놨는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줄을 세우기를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자, 두 번째 단계는 저 검은색 자리라고 하는 곳에 1, 2, 3 검은색 공을 배열하는 가지수는 3팩, 그래서 6개. 이것도 하나의 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지금 그려놓은 원은 이 6개의 케이스 중에 한 예시야. 이 예시에서 경우의 수를 구한 후에 최종적으로 곱하기 6을 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1, 2, 3을 미리 넣어놓고, 잘 보면은 이 검은색 공의 1과 3은 홀수기 때문에 선택지 안에 포함이 돼. 뭐냐 하면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거지. 그래서 작은 번호로 1번, 2번, 3번으로 분류를 해놨어. 검은색 공이 아닌 흰색 공이 들어가는 저 밑에 있는 자리에도 홀수랑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1번의 경우,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3번의 경우들을 나눠서 구한 후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틀 개수 6개를 곱하면 총 답이 되겠지. 그리고 1번과 2번은 대칭적이야. 1하고 3은 딱히 서열관계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로 구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구한 것은 경우의 수가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 일단 1번에 홀수 곱하기 홀수가 선택되는 경우들을 고려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흰색 공을
1부터 5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에 채울 수 있는 흰색 공 홀수 숫자는 135지. 그 135, 그리고 이제 2에다가는 당연히 홀수를 더 채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2, 4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녀석은 135 중에 1을 선택하는 경우랑 2, 4 중에 2를 선택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미리 넣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라고 한 거야. 어차피 흰색 공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3가지하고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넣을 수 있는 2, 4 둘 중에 하나니까 2가지는 앞에 나와져 있는 거고, 그 실 케이스들을 1과 2라고 가정하고 나머지들을 배열하는 경우로 상상하기가 조금 좋게 문제들을 풀 필요가 있는 거지. 3에 홀수 2개가 오지 않게 배열하는 조건은 2가지밖에 없어.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1 자리에다 1을 넣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2를 넣었다고 치고, 그리고 나면은 3과 4와 5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3과 4와 5,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3콤비네이션이니까 3가지거든? 근데 이야기했듯이 세 번째 자리에는 3하고 5가 겹쳐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빼고 계산하면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2. 그럼 두 번째도 12 케이스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3번 자리에 홀수랑 홀수가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135 중에 2개를 먼저 넣어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3콤비네이션 2로 미리 배열을 해놓고, 남은 1번과 2번 자리에는 홀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짝수인 2, 4를 번갈아 가면서 넣을 수 있겠지. 그 경우의 수가 2가지야. 그리고 나면 나머지 한 자리는 지금 맨 위에 있는 곳에 빈칸에 알아서 들어가게 되니까 3콤비네이션 2 곱하기 2로 총 6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케이스를 무려 3갈래로 나눠 놓고 합쳐서 30가지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고, 전체 틀의 개수가 6개라는 걸 이용해서 곱해서 180. 문제가 좀 호흡도 길고 어려워. 자, 두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U는 1, 2, 3, 4의 세 부분 집합 A, B, 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A 합 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3개고, A랑 C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집합 A하고 C는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두 집합 A하고 C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이 3가지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일단 A 합 집합 B의 경우는 1, 2, 3, 4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A 합 집합 B의 경우의 수는 4콤비네이션 3에서 4개의 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곱하기 4는 깔아두고 예시로 1, 2, 3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두고서 이제 문제들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를 해답 같은 데서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었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더 혼동이 올 수 있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랜들은 조금 더 노가다처럼 보이지만 대칭적인 케이스들을 나눠가지고서 직접 구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쉬운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쉽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틀 중에 한 케이스들을 직접 두고 이제 나머지들을 좀 더 세분화를 해보는 거지. A 합 집합 B가 1, 2, 3이라는 예시 중에서 A는 이것의 부분집합이면서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원소를 1개 가지고 있는 3가지, 그 다음에 원소를 2개 가지고 있는 3가지, 원소 셋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1가지의 경우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선을 그려놨는데 원소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A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는 2, 3을 무조건 확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합집합을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1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겠지. 그러니까 선택지가 2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입장에서는 일단 1, 2, 3이 A, B에 확정이 됐는데 C 같은 경우에 1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A랑 겹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들은 배열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2, 3, 4 기준으로 선택지를 2개를 가져가지고 총 8개의 선택지를 갖게 되겠지. 그런데 전부 다 안 갖는 경우들은 탈락, 공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C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A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총 1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14가지가 사실은 뭐 A라는 집합이 요 예시에서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나중엔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가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 중에 1, 2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자. B는 무조건 확정이지. 그런데 1하고 2는 선택할 수 있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의 선택지를 갖게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1, 2를 무조건 가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 3, 4를 넣을까 말까를 고심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4가지여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제외되는 공집합은 빼야 되니까 4 빼기 1을 해서 3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4 곱하기 3 총 12가지가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3개니까 차후에 곱하기 3을 하게 될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라지 A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케이스. 이 케이스에서 B는 뭐 확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지. 그리고 딱히 공집합이 아니어도 되고 공집합이어도 되는 뭐 제한 요건이 없는 상태니까 2의 3승으로 8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1, 2, 3을 무조건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4를 가질까 말까를 고심을 해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는 선택지 안에 없어. 그래서 4가 확정이니까 한 가지. 그래서 8 곱하기 1에서 8이 되고, 얘네들을 연산할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3가지씩의 갈래길이 있으니까 곱하기 3씩을 해서 더하고 8만 따로 1개 이렇게 해놓고 전체 틀은 4가지니까 곱해서 344. 자, 이제 호흡이 길어서 좀 머리가 아플 텐데 마지막 문제다. 3번이 제일 난감한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능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 문제들을 낼 때 좀 선택지를 다양하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내주는 편인데, 안타깝지만 얘는 푸는 풀이법이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잘 떠올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가야 되는 길도 굉장히 좁고 뻔한 길을 가야만 해. 자, 일단 읽어보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각각 두 장씩 있다. 이 12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려고 할 때 서로 이웃한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항상 5의 약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는 이야기를 했어. 숫자도 많은데 제약도 많아. 지금 보면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항상 5의 약수가 된다는 말은 어지간해서는 서로서가 돼서 이제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될 테고, 그러니까 짝수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짝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 5의 약수는 1과 5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2라는 카드 옆에 4 같은 것이 놓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2하고 4하고 6 두 장씩인 이 총 6장 사이사이에는 무조건 홀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2, 4, 6 사이에 홀수가 들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홀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이사이에 2, 4, 6 같은 짝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홀수는 조금 널널한 편이야. 이유가 홀수들끼리 나열이 돼도 둘 사이의 최대 공약수가 5의 약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1, 1, 5, 5, 1, 5 이런 경우들, 또 3, 5 같은 경우들도 5의 약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3, 3이 문제야. 3, 3이. 여기 나와 있는 홀수 두 개인 3, 3이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되면은, 같이 이웃하게 되면은 5의 약수가 된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돼버려. 그렇지. 자, 그리고 6, 6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얘는 분명히 짝수니까 짝수자리 사이사이에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홀수가 6 옆에 3이 놓이게 되는 순간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게 돼버려. 그래서 이런 제약 요건들이 많아가지고 선택지가 좀 좁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보통 이렇게 짝수 홀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는 짝수들을 먼저 배열을 하거나 홀수들을 먼저 배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를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문제는 짝수들을 먼저 배열하고 나면은 6의 위치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야. 6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곳에는 3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6의 왼쪽에 3이든 뭐든 아예 숫자가 안 들어가는 틀들이 있단 말이야. 6이 맨 왼쪽에 있는 경우들. 그래서 짝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틀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반면에 홀수 같은 경우에는 홀수들을 먼저 배열을 하고 사이사이에다 짝수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녀석인 3만 조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3 근처에는 6을 얼씬도 못하게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홀수 먼저 배열 시 메리트가 조금 더 있어, 짝수보다.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홀수 먼저 배열하는 경우에는 단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3 둘이 붙어 있는 경우들과 3 둘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인 거지.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면은 3은 3과 3 사이에 어떤 숫자도 안 들어갔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3과 3은 인접해, 아니지. 3과 3 사이에는 무조건 숫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인접한 경우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3이 인접한 경우, 그 다음에 요 밑에는 3이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밑에 케이스에는 3과 3 사이에 홀수가 하나 껴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겹칠 일이 없는 거고, 지금 위 케이스에는 저기에다가 이제 홀수들 자리들을 먼저 배열을 한 거니까, 저 3과 3 사이에 짝수를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겠지. 6이 아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내용들이야. 그래서 일단 1번의 케이스. 1번의 케이스는 3이 인접한 상황이잖아. 3이 인접한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뭐 따로 배열이 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3, 3이 놓이는 가지수 총 5개. 그리고 얘네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이 5개란 얘기야. 그리고 남은 자리에다가 이제 1, 2개, 5,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4팩 나누기 2팩, 2팩. 그래서 틀의 개수가 30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과 3을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인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을 구하면 90인데 위에 나와 있는 1번 케이스를 빼고 나면 전부 떨어진 케이스겠지. 그래서 그걸 빼서 60가지의 틀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틀의 개수를 30개와 60개로 이제 미리 구해놓고 1번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배열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지금 내가 4 콤비네이션 2라고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6을 배열하는 장소야. 즉 여기 파란색으로 6 제외 짝수자리들을 제외하고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이 4가지의 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해서 6을 우겨 넣을 거야. 그래서 4 콤비네이션 2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뭐냐면 3과 3 사이에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야만 하잖아. 6이 아닌. 그러니까 2하고 4가 선택지지. 그래서 3 사이에 2하고 4를 먼저 집어넣는 경우의 수 2가지. 자, 그리고 남은 자리가 총 4가지의 자리가 남게 돼. 그래서 그 4가지의 자리 중에 이제 채워야 되는 숫자는 단 3개거든. 그러니까 4 콤비네이션 3으로 짝수들을 나머지 여분으로 채울 장소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장소에 3팩 나누기 2팩으로 남은 숫자들을 직접 배열을 해보면 되겠지. 이해가 갈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 2개랑 2 또는 4를 쓰고 난 이후에 남은 숫자들은 3가지야. 우리가 배열할 숫자들은 그리고 짝수이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여기 144가지가 나오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 두 번째의 경우는 지금 여기 표기된 것처럼 3과 3 사이에 지금 놓을 수 없는 장소가 4군데가 생겼어.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하고 6을 배열할 수 있는 곳이 3군데니까 그 3군데 중에 2군데를 선택해서 6을 우겨 넣을 거고, 그게 우겨 넣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뒤에는 제약 요건들이 없지. 총 7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썼으니까 5개의 자리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배열해야 되는 수는 지금 4개야. 그래서 5 콤비네이션 4로 짝수 배열할 수 있는 장수들을 뽑아놓고 거기다가 남은 짝수들인 숫자들을 배열을 한 거지. 이 2개랑 4 2개를. 그래서 4팩 나누기 2팩, 2팩 해서 90까지. 그래서 1번의 경우는 30개의 틀에 144개, 2번의 케이스의 경우는 60개의 틀에 90개여서 30 곱하기 144 더하기 60 곱하기 90해서 9720인 두 번째가 돼. 이게 이해가 잘 갈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문제들을 직접 복귀하면서 풀어볼 때 짝수들로 먼저 배열해놓고 홀수를 채우는 게 좋을지, 혹은 홀수들을 먼저 배열해놓고 짝수들을 채우는 게 좋을지, 요거를 한번 고려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봐. 근데 분명 짝수 쪽 파트가 훨씬 더 많은 그림과 복잡한 케이스들을 나눠야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선택지가 좀 좁은 문제여서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간도 꽤 많이 잡아먹는 문제. 이후에 나오는 대표 기출 문제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느 순간 확통 자체가 이제 뭐 네가 수능을 볼 일은 아마도 없겠지만
시간 대비 문제들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갈래길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실수들 유도를 하기가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게 뭐 그렇게 엄청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야. 경우 수가 많고 갈래길이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시험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때 이거는 시간상 좀 많이 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또 혹시 내가 풀더라도 실수할 수 있을 요소가 좀 많겠다 싶은 경우에는 패스하고 다른 것들부터 확정을 짓고 시간을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수원 같은 경우는 좀 쉬웠는데 이쪽은 할 말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